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전립선암은 이전부터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해오긴 했습니다. 시프루셀 T라고요. 이것은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단해코를 추출한 이후에 이 전립선암에 비교적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프로스테이트 애시드 포스파테이즈라는 항원을 감작시키고 그 감작시킨 그 단해코드를 정폭시켜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해주는 그런 치료인데, 사실 이제 아주 고가고 또 하나는 이 그 환자 및 제조 과정 자체가 불편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 CTLA4 억제제와 그 PD-1, PD-L1 억제제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이들은 이 종양 면역에 있어서 주된 세포 독성 적응을 나타내는 T세포, T세포의 감장 및 정폭에 관련하는 이 CTLA4, 그리고 이 감작된 T세포가 이 종양 주위에서 이 종양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 종양세포가 이 T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PD-1, PD-L1, 이 라이겐드와 수용체에 관여하는 단크론 항체들입니다. 우리 CTLA4 억제제로는 이피리브맵, 그 상품명 어보이가 있고, PD-1 억제제로는 펜브로리즈맵, 키트루다, 그리고 니볼루맵, 상품명 옵디보가 있고, PD-L1 억제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테조리즈맵, 티센트릭이 우리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durvalumab, 임핀지, 그리고 아벨루맵, 바벤시오가 곧 우리나라에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PD-1 그 억제제는 PD-L1 억제제 뭐가 다르냐? PD-L1은 이제 종양에 또는 그 종양 주위에 스트로말 셀에 발현된 라이겐드고, 그 수용체가 PD-1이죠. 그래서 PD-1 억제제는 PD-L1 억제제에 비해서 PD-L1과 PD-1 그리고 PD-L2와 PD-1과의 이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일반적으로 그 반응률이 PD-L1 억제제보다 약간 더 높고 부작용에 있어서는 약간 더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PD-1 억제제나 PD-L1 억제제는 다양한 암종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케이트루다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펜브로리즈맵은 non-small cell lung cancer, 멜라노마, 헤드넥의 스퀘어머스 셀 카시노마, 그리고 호드킨스 림포마, 그리고 마이크로세트라이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캔서, 모든 암종이죠. 특히나 대장암, 그리고 advanced blood cancer, 그리고 gastric cancer, 최근에 cervical cancer와 primary mediastinal B-cell 림포마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이성 거세 불응성 전립선암, 즉 MCRPC 또한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DNA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교정해주는 그 MMR이나 HRR 유전자 이상을 약 각각 5에서 10% 정도에서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임상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TLA4 억제제인 이프리무맵인데요. 이프리무맵, 어보이는 도스닥셀 항암 치료 이후에 진행된 MCRPC 연구에서 플라시보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율 증가를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왼쪽 그 생존율 곡선에서 이 붉게 보이는 것이 이프리무맵을 사용한 환자분인데요. 초기 사망률이 좀 더 높다가 약 6에서 8개월에서 크로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는데, 그래서 이 항암 후 진행된 MCRPC 연구에서 그 하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럴 메타스테시스가 없고 ALP가 정상이고 빈혈이 없고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환자분들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생존율 증가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것의 근거로 우리가 그 무증상의 경미한 또는 무증상의 또 경미한 증상을 가진 항암전에 도스닥시 치료 전에 초기 MCRPC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비르보맥군입니다. 플라시보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더 좋지 않는 생존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들을 보면 각각의 연구에서 PS 리스폰스가 약 10에서 20% 그리고 무질행 생존 기간의 증가에 있어 1에서 2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 증가를 보여줘서 모든 환자한테서는 효과는 없지만 아주 잘 선택한다면 이프리브맵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인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환자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반응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PD-1 억제제인 펜브로리즈맵의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중 비교적 큰 연구가 펜브로리즈맵 1상인 키노트 028 연구에 여러 암종이 참여했는데 그중 전립선암 코어트에 대한 연구가 에스모에 2017년에 보고가 되었고 올해 Annals Oncology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PD-L1이 종양세포나 종양 주위의 스트로말셀의 1% 이상 침착되는 1%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펜브로리즈맵이 현재 사용되는 kg당 2mg이 아닌 kg당 10mg를 지금 3주간, 2주 간격으로 아주 고용량의 펜브로리즈맵이 사용됐는데 23명의 환자에서 리스폰스 레이트 17.4%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반응이 있는 환자의 반응 지속 기간은 중간값은 13.5개월이었습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환자의 34.8%에서 스테이블 디지즈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디지즈는 우리 전이성 전립선암, 특히 거세 불응성 상태에서도 상당수의 환자에서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득을 본 환자는 약 17%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2016년에 오레곤 헬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이상 연구에 참여된 10여 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했는데요. 이 10명의 환자 중에서 3명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PSA 반응을 보여줬고 또 이 중 2명에서는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어서 부분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 17에서 20%에서의 부분 반응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MCRPCS의 PD-1 억제제에 대한 불씨를 지펴 연구가 진행되고 또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키노트 199 연구가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21개국 75개 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기관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 아스코의 일부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5개의 환자군, 코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코호트와 두 번째 코호트는 이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코호트군에 131명, 두 번째 코호트군에 67명의 데이터가 보고되었고 세 번째 코호트는 측정 가능한 병변은 없는 골전이만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PD-L1에 상관없이 환자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4와 코호트 5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는 환자, 즉 코호트 1과 2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조금이라도 종양의 위축이 있는 환자가 36%로 나왔습니다. 이 Y축이 우리가 종양이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을 때 그것이
늘었느냐, 그 사이즈가 줄었느냐, 기준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준 환자가 36%였고요. 우리가 그 직경이 30% 이상 준 경우, 그 직경이 30% 줄기 위해서는 볼륨이 70%가 감소되는데, 우리가 이 환자군을 부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반응을 보여준 환자는 10%였습니다. 그래서 반응률 10%. 그리고 PSA 감소는 조금이라도 PSA 감소가 있는 환자가 이쪽, 그죠? 19%였고, 우리가 PSA 반응이라 그러면 치료 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되는 환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1%였습니다. 이 반응률 그리고 임상적인 그 이득을 다시 이 환자군에 따라 나누어 테이블로 표시한 그림인데요. PDL1이 양성이면서 측정 가능한 이 첫 번째 군에서는 약 10%죠. 즉 6개월 이상의 안정반응 4%와 부분반응 4%, 완전반응 2%. 그리고 두 번째, PDL1이 음성이면서 측정 가능한 군에서는 6개월 이상의 안전반응이 3%고 부분반응이 3%. 그래서 코호트 1에서는 약 10%의 환자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있고 코호트 2에서는 6%의 환자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98명의 환자에서 9명에서 반응이 있는 것이고 약 5%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의 95% confident interval로 계산을 해보면 약 2에서 7% 환자에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에 보고된 키노트 028 스타디의 17%나 오레곤 헬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보고된 약 20%보다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환자한테서 우리가 이 드문 반응 이런 나타날 것이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스매치 리페어 진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마이크로세트라이트 인스테빌리티가 증가되는 환자이거나 또는 호몰로거스 리컨비네이션 리페어 있는 환자, 즉 DNA 데미지 리페어에 이상이 있어서 돌연변이가 많은 환자한테서 이러한 면역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다, 높다라고 예측했었는데 과연 그럴까? 즉 DNA 데미지 리페어 유전자 이상에 따른 반응률을 보았는데요. 그중 우리가 아주 대표해주는 브라카 유전자나 ATM 유전자가 153명 테스트하는 환자 중에 19명에서 있었는데 이 19명에서의 반응률은 11%였고 disease control rate는 22%였습니다. 이러한 브라카나 ATM 말고도 BAD1, BRIP1, CGK1 등등 많은 다른 DNA 데미지 리페어에 관여하는 진이 알려져 있는데 그 환자가 10명에서 관찰된 10명에서 그런 유전자 이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환자군에서의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즉 병이 조절되는 율은 20%로 였고요. 또 하나 이러한 브라카나 다른 DNA 데미지 리페어 유전자가 이상이 없는 환자 124명에서의 반응률은 3%와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18%로 즉 이 DDR 유전자 이상에 따른 반응률이나 질병 조절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응이 아주 소수에서만 나타나므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을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견 보시면 유전자 DDR 유전자 이상으로 예측하기에는 좋은 예측 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거세 불응성 전립선암에서 면역 항암제 효능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프리모맵은 반응률 및 무진행 생존율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생존 기간의 이득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미한 반응마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인자도 없다. 펜브로리즈맵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PD1, PD-L1 항암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일부 제한된 환자한테서는 부분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 부분 반응률은 10%, PSA 감소는 19%, 그렇지만 50% 이상 PSA 감소는 11%, 즉 10에서 11%에서 의미 있는 PSA 감소와 측정 가능한 병변의 감소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PD-L1의 양성과 음성 유무에 상관없고 또한 반응이 있더라도 이 8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아 다른 종양에서 보여주는 아주 긴 반응 지속 기간에 비해서는 좀 짧은 것 같다. 예측 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DDR 유전자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반응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10%, 11%의 반응도 무척 중요한 환자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립선 암에서 키트루다를 포함한 어떤 면역 항암제도 처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부 이러한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항암제가 다른 적응증에 급여가 되는 순간 이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는 모든 다른 종양의 처방을 제한을 받습니다. 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적응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사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관마다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 신청의 기본 조건은 논문입니다. 또는 가이드라인인데 아직까지 논문이 1상 B 연구, 키노트 028 연구 말고는 논문이 보고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키트루다가 그 MMR 유전자 이상이 있는 MSI 하위 환자한테 종양 허가받았는데 전립선 암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러면서도 허가는 받아 있는. 그래서 또한 전립선 암에서 이러한 이상이 있을 가능성 5% 지나지 않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키노트 199 연구에서도 이 MMR 유전자 이상과 반응을 보았는데 그런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죠. 이렇게 현실은 전이성 전립선 암 환자한테서는 면역 항암제를 처방할 수 없는, 그래서 본인이 100%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 기대와 칭찬이 아낌없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보여줬는데요. 현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본인의 치료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고 지불 능력이 있을 때 근거에 부족으로 인해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인 결정인가, 또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과연 이 개개의 환자와 의사에까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도 어제도 제 환자분 한 분이 이런 면역암 치료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받지 못한 NK셀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간다고 저희한테 그 진단서, 돈소견서 이런 걸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원한 클리닉인가? 시원한 클리닉인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그 소량의 니볼루맵과 이퓨리브맵, 저보이와 옵티브를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소량에서도 반응해 줄 수 있는 환자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 어보이가 kg당 10mg인데 거기 시원한 메디칼인가 거기서는 토탈 10mg을 20mg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량을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부작용은 거의 적겠죠.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정도의 효과밖에 보여주지 못한 약제들을 고용량을 썼을 때, 지금 표준용량을 썼을 때 아주 소량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사실 NK셀에 그 프라이밍 하지 않은 NK셀, 즉 시프루셀 T가 아닌 그냥 본인의 NK셀을 추출해서 그냥 정복시켜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줬을 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환자분이 보낼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그분이 이득을 받고 오기를 기원하고 기대를 하지만 너무 적은 희망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 희망을 위한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 블로그 주소 neuroncolosist.kr과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테스티큘러 캔서, 고환암, 그리고 신장암, 그리고 방광암, 심호암, 그리고 드물게 우리가 불신암, 제가 드리는 코질 칼시노마나 갈색세포종,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주로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시열이었어요. 우리가 본인의 주치의와 주치의선생님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신장암에 대한 우리가 2차 약제로 카보젠티닙을 또는 2차 약제로 옵디보를 또는 2차 약제로 엑시티닙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저희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